미묘해진 찬탄입니다. 미묘해진 찬탄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호남에서 현장 행보 재개 한동훈, 유승민, TK행. 네. 이재명 대표 아까 저희 광주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TK를 갔다라는 거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 TK에 가서 시끌시끌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훨씬 높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군요. 네, 성명문 대표가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저에 대해서 비판하실 점들을 비판해 주시면 또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이 경북대에 이 얘기를 하러 이 대담 이 토크 연설을 하러 지금 갔어요. 갔는데 간 자리에서 그 바로 앞에 경북대 앞에서 찬반 한동훈 찬성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상호 시위 비슷하게 지금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최수영 위원님.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동대구역에서 대구 법무부 장관대 동대구역 그렇죠. 가서 3시간 동안 팬사인회 그렇죠. 이 하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가서 배신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반대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견하고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았을 알고 거다.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취한 전략은 네. 정면 돌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대구 가고 하는 것들이 네. 많이 하나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 탄핵 심대 인용이 됐을 경우 조기 대선에 있을 때 미리 가서 좀 사전 정진해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북 콘서트 전국 투어를 사실 예정해 놨다가 네. 계획해 놨다가 지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굉장히 이게 혼선을 빚으면서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니까 다 취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격적으로 이제 대구를 방문합니다. 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TK의 당원 비중이요. 20.6%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의힘 책임 당원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더 반대가 탄핵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를 극복하지 않고선 대선 언저리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매도 미리 맞자. 그래서 차라리 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 뭐 여러 가지 그 안타까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시 돌아가도 나는 당 계엄을 또 반대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 나뿐이 없는 이런 현실이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밉더라도 그렇지만 나를 좀 지지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러 갔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정면 돌파 승부 전략이 네.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있다면은 TK의 심장, 우리 보수의 심장부터 공략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주목해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갔다가 TK 지역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면 돌파로 봐야 된다. 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최근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TK 부분만 저희가 뺀 거예요. 이 한국갤럽, 최근에 나온 한국갤럽에서는 TK는 탄핵 찬성이 33, 반대가 60입니다. 그리고 NBS 조사에서도 TK 지역은 탄핵 찬성 34, 반대가 59. 탄핵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대략 한 60% 정도 나오는 이곳에 가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학생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면 돌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어제 간 자리에서 이 헌재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헌재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제가 무슨 전망을 내놓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제
이 헌재의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얘기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얘기도 같이 지금 들으셨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 직후에 이 당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상황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경호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약간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좀 고민이 좀 실려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없잖아 들거든요. 그렇지만 20 몇 년 근 30년에 가까운 법조인 생활을 네. 했던 정치인이라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휘둘러서 그게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로만 봐도 아 이건 아니야라고 했던 걸 반대했는데,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왔다 갔다 하면 논리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건 소탐 대실이 될 수 있죠. 정치인이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말을 바꿔 생각을 바꿔 논리를 뒤집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뭐 TK에 작심을 하고 정면 돌파라고 우리 최수영 의원은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찾아가서 저런 걸 보면서 아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한쪽에서는 그동안에는 만들어진 대표, 만들어진 법무장관 오로지 자기에 대해서 찬성해주고 열화 같은 뭐 사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것만 보다가 어저씨 눈앞에서 어디를 찾아와 너 같은 배신자가 라고 하는 이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네. 뭐냐? 결국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걸 배워야 된다. 저는 아까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것. 비주류를 얼마나 잘 껴안느냐. 이게 그 조직의 그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정당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포진돼서 정당이 발전해 나가는 핵심이다. 그걸 한동훈이 이런 기회에 배워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으로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박대받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하는 게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비주류로 한동안 쭉 얘기를 받아왔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TK를 갔다라는 거죠. 어제 이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갈등을 언젠가는 해소하고 싶다는 여러 바람, 오래된 얘기다. 나는 늘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나서 좀 인간적으로 화해도 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좀 얘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MBN에 나와서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인간적으로 화해도 하고 예.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연락을 받았거나 앞으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당장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와의 어떤 뭐 갈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제가 그걸 좀 쌓인 오해나 이런 네. 걸 좀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고요. 네. 네, 유승민 전 의원. 나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가져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뭐 배신자론, 배신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 시위한 사람들이 한 얘기도 배신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최수영 네.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이 좀 비슷한 프레임에 좀 약간 얽매여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원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고 신진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힌 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다. 지금 뭐 TK 정서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의 또 공통점 하나가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하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전 현직 대통령의 두 산을 넘어야 하는 게 이 두 분의 숙명 같은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그래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확장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조기 대선이 됐을 경우 누가 더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아마 두 사람은 얘기가 결국 공통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이념적 스펙트를 놓고 보면은 가장 우측에 김문수, 그다음 홍준표, 그다음 오세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조기 대선이 저는 이제 뭐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네. 있다 그러면은 이 6명의 각 축전이 그나마 저는 보수 정당의 역동성과 보수 정당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런 어떤 상징 자본, 네. 중도 확장의 상징 자본을 가지고 그 마케팅 할 겁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산을 넘어야 하는 건데 그걸 넘기 위해서 지금 TK에 구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심과 지금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전현 대통령의 어떤 산을 넘어야 그 다음 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내가 반대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난 그렇진 않아요. 난 진정한 보수입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러 TK로 직접 심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사실 저희가 찬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탄핵에 찬성하는 부류.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시장도 탄핵에 찬성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오 시장님이 먼저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네. 제가 분명히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형사재판으로 보면은 탄핵 소추는 기소를 하는 거고요. 네. 탄핵 결정이 나는 게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일단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뭐 한동훈 대표께서도 법조인이신데 아마 그걸 구분을 못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 얘기는 나는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입장인 거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다 알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오세훈 시장은 그럼 탄핵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인의 뭐 논리의 일관성 이런 네. 얘기 한동훈 대표에게 했죠. 전 대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뭐 무엇보다 잘 알 거예요. 또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계엄령이 발령이 됐을 때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빠른 입장을 내놨죠. 계엄령 반대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엄령은 반대하는데 탄핵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거 논리의 일관성 면에서 법조인 출신, 변호사 신분을 변호사로서 과연 떳떳할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너무 여론에 지금 휘둘리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저는 확장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도만을 향해서 과연 확장성이 먹힐 건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일관성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이제 앞으로 시대 정신을 구현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고 이러려면 다른 데서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단순히 계엄 반대 찬성, 탄핵 반대 찬성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이거 하나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소탐 대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탐 대실이 아닐 수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는 거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걸로 비춰지는 거는 100% 마이너스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 좀 말을 바꾸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100% 마이너스라고 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최수영 의원님. 저는 오세훈 시장이 네. 현실론을 택했다고 봐요. 지금 당원 투표 50과 여론조사 50에서 이걸 넘어서야 후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형을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인데 따라가야죠.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중도 확장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네. 내가 예선의 고비만 넘는다면은 내가 될 수 있다. 결국 당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저는 승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을 바꿨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논리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 시장이 뭔가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나는 후보가 일단 된 다음에 중도 확장도 늦지 않다. 일단 예선 통과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나가지 않느냐. 예선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이 입장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저희가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거 모든 전제가 있죠.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선고가 이번 주에 날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